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좀 신용 강세 영향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 신용등급 하락이 나온 이후에 미국 시장이 첫 장이었고 그 전일에 우리나라 시장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의 그런 하락세에 있는 오늘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하락 부분은 예전에 2011년이었죠. 그때 하락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하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차시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일 지금 수급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게 바로 그 차시전에 대한 물량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 쪽에서의 악재 부분이 약간 트리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오면서 지수가 그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인 그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서 지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주의 오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조짐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은 낮아지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수의 변동성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2차 전지주 급등락은 투자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피로감이 지금 몰려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봤을 때도 악재밖에 없죠. 시장이 지금 악재에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제가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실제 좋은 기업들의 상승폭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호재보다도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이례적이었던 사안이었죠. 이런 수급에 대한 쏠림에 의한 지수의 어떤 향방 또 오늘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분위 어제도 이어서도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시장이 매크로 지표나 밸류로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고 그리고 오늘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최강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몰려주고 있는데 약간 순환매 기조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정확히 들어온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밸류가 좀 낮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좋아지는 기업과 종목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지수는 엇갈리는 가운데 업종별,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가운데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다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회사인데 최근 리튬 신사업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집니다. 15% 넘게 빠지면서 1,383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화전자를 보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1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6,97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텍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9% 넘게 빠지면서 11,42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셀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6%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4,37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인 컴투스를 보겠습니다. 3%대 내림세가 나오면서 52,4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아모텍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도 급등락을 조금 반복하는 모습인데 지분 보유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도 MLCC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초전도체, 이 종목도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많고, 지금 현재 아모텍도 약간의 그런 부분에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모텍의 어떤 그 사업성과는 이 초전도체와는 크게 좀 연관관계를 찾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초전도체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본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분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MNCC죠. 지금 이제 고객사들의 어떤 스마트폰 출하도 약간 부진한 상태고요. 전반적인 매출의 좀 약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모텍이 몇 년 전부터 가장 주가에 어떤 주가나 실적, 그 사업 쪽으로만 봤을 때도 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이 실적의 그 사업성을 좀 걸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도 좀 약간의 좀 제한적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서 아모텍 주가가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아직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아모텍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악재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이 아모텍이 지금 신제품 테스트나 여러 가지 이 기존에 어떤 거래했던 고객들과의 관계나 봤을 때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통신 장비업체 승인 모델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모텍에 대한 이 너무 부정적인 전망은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이제는 어떤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기차 이런 수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텍에 대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보유 관점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아모텍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될 때는 이제 중국 고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 고객사가 중국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량 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연말까지는 가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이 3분기를 지나서 연말로 갈수록 회복도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중국 쪽에서의
어떤 물량이나 이런 물량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전도체와 엮이면서 등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기존의 어떤 초전도체는 제외하고 어떤 그 아모텍의 이 본업이나 이런 가치면을 봤을 때 우선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모텍의 본업이나 가치를 봤을 때는 버티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전체적으로 제 목표 주가를 13,000원 잡을 텐데 지금 현재 올해 반영이 돼야 될 그 실적을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는 가정하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2만 원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가서 대비해서 매수한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좀 버티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라인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저셀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이슈와 함께 최근 들어서 좋은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레이저셀도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레이저셀도 그 전에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왔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차익 실현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명광원, 그러니까 명광원제 레이저, 그러니까 기업 명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명광원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또 2차 전지 공정에 사용하는 게 이 플로, 또 이제 본딩 장비에 대해서 이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제 레이저를 이 BSOM이죠. 이 광원보드에 투과시켜서 명광원을 생산하는 이 쿨러 자체가 시장에서도 좀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이 이 칩이나 기타는 힘없이 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공정 시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봤을 때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죠. 이렇게 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기가 어떤 레이저셀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좀 좋아져야 되는 과정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이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몇 년, 3, 4년 이상 간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레이저셀이 이런 이 명광원 레이저 기술을 통한 실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 아시겠지만 다 들어보셨지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이저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다시 가져는 맞고, 이 부분이 그 전에 좀 주가에 좀 먼저 좀 반영이 됐던 시기에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레이저셀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0가지 이상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레이저셀에 대한 이 기술, 그에 대한 평가 부분은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방 어떤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잘 돼야죠. 잘 돼야 이 레이저셀의 어떤 프로젝트 내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선제가 좀 돼야 이 레이저셀의 실적과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상반기도 그렇지만은 이 하반기 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오늘 레이저셀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이저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매수 관점을,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차익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언제까지 갈지 부분이 예상이 못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보다도 버티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 16,000원, 순저가 12,000원 말씀드립니다. 레이저셀의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버티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 라인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컴투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도 사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야겠죠. 2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좀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컴투스 만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업황에 대한 회복이,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분기도 지금 컴투스, 어떤 영업 적자를 지금 기록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역시, 이 썸머너즈 워낙 또 이제 그 야구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은 크게 좀 증가를 했지만, 매출보다도 지금 마케팅 비용이나 그리고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 외에 다른 부분 쪽에서의 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컴투스가 실적이 안 좋았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본업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의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 때 좀 회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 컴투스에 대한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극도로 저평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본업에서 그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디어 쪽이죠. 이 미디어 쪽, 그러니까 미디어 자회사, 미디어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미디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 제작 편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작 편수가 늘어나니까 제작비나 인건비, 이것도 다 비용이죠. 그런 부분에서 비용 상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 적자가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적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적 스튜디오 자회사에 대한 실적과 컴투스의 본업을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이 주가를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컴투스 하반기에도 신작 효과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6월 말에 좀 출시됐었던 이 제노니아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10위를 좀 차지했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컴투스의 이 신작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반기 때 MLB 그 나인 이닝스 라이벌, 그리고 낚시에이션 크루, 그리고 워킹 데드 같은 신작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은 이 신작에 대한 흥행, 그 기존 게임의 흥행, 그리고 신작에 대한 흥행도 중요하지만 신작을 많이 내놔야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증가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컴투스가 이렇게 하반기 때도 이 신작을 내놓고 나려 하는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부분 쪽 흑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좀 다시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자회사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이런 자산 가치를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적정가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컴투스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실적과 본업을 좀 떼어놓고 보자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버티는 전략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컴투스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8,000원, 손절 라인 4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다뤄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1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이 종목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지수 변동성에 네. 만약에 이제 음봉이 조금 길어졌다면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매도를 하실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만약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때 강조했던 부분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크게 화공과 비화공 사업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공은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화공은 이 계열사 물량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이러한 계열사 물량들을 하는 이제 곳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화공 사업부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해외 매출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이 수주 이야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이제 수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굳이 현재 구간에서 뭐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더 가져가도 된다. 왜냐하면 시세가 이제 막 시작하기 이 초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처럼 뭐 그동안에 엄청난 시세가 난 것이 아니고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올라가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더 비중을 늘려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실적도 조금 차별화가 되게 나타나고 있고 전주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이 건설주 전반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좋습니다. 건설주는 또 안 좋아요. 건설주는 좋을래야 지금 좋을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건설사들은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좀 이야기들이 뭐 실제로 그 철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뭐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우리도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심 자체가 그렇게 지금 강하게 붙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즉 부동산 시장 자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금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단순히 그냥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 외에 좋은 장점을 찾기가 지금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건설사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매출 비중이 많은 건설사들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건설사 섹터 안에 있지만 뭐 다른 좀 특수한 산업들 혹은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셔야지만
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만 바라보는 건설사보다는 다른 사업군도 가지고 있는 건설사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4월 1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삼성중공업은 지금 80%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삼성의 편을 들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앞에도 삼성, 뒤에도 삼성이 되네. 공교롭게도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조선사들의 실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사실 작년에는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올해는 정말 몇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흑자 전환 기조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 성과는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좀 크게 흔들림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조선사 혹은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좋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올해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조선 섹터 자체가 이제 상승 출발을 한 게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쉼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저는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은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제가 수익을 드린 그러한 네. 상황이라서요. 뭐 80% 수익을 확보를 했는데 네. 절반 정도는 확정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나 삼성중공업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러면 살 걸. 네.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조정 나왔다 그래서 조정의 첫날인 오늘 덥석 이제 매수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조선사들은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한번 시작이 되면 충분히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 지금 삼성중공업은 쫓아서 매매할 때라기보다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기보유자 분들께서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고 다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기다려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2차 전지주가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네. 조선주는 비중을 확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조선사들은 비중을 확대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은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네. 나중에 이제 이 기업들이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해도 늦지 네. 않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아마 조선 혹은 조선 기자재 공략하시는 분들 정말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 네. 대다수는 수익권이실 거거든요. 네. 굳이 이제 무리하게 끌고 네.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부는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지는 마시고 일단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1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도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키워드 힌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서라고 키워드 힌트 주셨네요, 이사님. 그쵸. 그렇죠. 돈의 흐름 따라가야겠죠. 네, 일단 아마 2분기 때 네. 돈의 흐름을 따라가신 분들은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로 갔죠? 2차 전지로 갔으니까. 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받을 수 없었던, 네. 소외받을 수밖에 없던 2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흐름이 저는 올해 3분기에도 여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의 신용등급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지금 연이어 이틀 동안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영향을 좀 먼저 받았고 네. 오늘은 영향을 받을락 말락 거리는 그러한 네, 애매한 맞아요.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을 지금은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라 하면 결국엔 돈이 흘러가는 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논외하고 네. 오늘 돈이 흘러가는 쪽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섹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섹터 하면 제가 앞서서 주제로 다뤘었거든요, 사실 이사님. 그렇죠. 뭐 코로나19,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19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의료 AI 이쪽도 좀 포함되어 네.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정말 오랜만에 네. 지금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을 단순히 오늘 지수 안 좋으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좀 약하니까 혹은 반도체 IT가 약하니까 오늘 하루 정도 제약바이오가 반짝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흐름들이 7월 달부터 조금씩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거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가 안 갈 때 네. 반짝반짝 거리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힘의 연속성이라든지 강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모두 주도주에 꽂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주 2차 전지 변동성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도 실적이라든지 신용 등급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의 눈에 이제는 다시 확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타이밍도 좋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네.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임과 함께 매기세가 좀 돌고 있어서 전 제약바이오 쪽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단추는 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시선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IT에 너무 집중할 때 이 펩트론과 같은 비만이라든지 네. 당뇨 쪽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사실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좋았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상황. 그래서 네.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전통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네. 지금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얼굴을 보이는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플러스 AI와 같은 네. 이 테마가 좀 합쳐진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 여러분들이 포트에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 2차 전지 있고 반도체 IT 있는데 뭐 며칠 동안 좀 안 갔다 그래서 네. 그것들을 정리하고 제약바이오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아직은 어렵겠지만 네.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사실 5월 4일에 SK 바이오팜 그렇죠. 짚어주셨잖아요. 뭐 좋아하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예, 상승률도 한 30% 넘게 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겠죠? 그렇죠. 일단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약바이오를 전체 섹터를 좋게 보기에 네. 불확실성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에만 집중을 하자. 네. 그랬을 때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픽이고 그 외의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SK 바이오팜만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지금 여실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빈펫이라고 하는 SK 바이오팜의 경쟁사가 지난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네. 그 특허 만료된 제품을 이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라가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빈펫이라는 제품이 특허가 만료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약을 끊고 뭐 SK 바이오팜 제품을 바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교체 주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간 단위로 지금 엑스코프라의 이제 매출을 이 판매량을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방송을 들으시고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SK 바이오팜도 이들이 낼 수 있는 실적 대비 주가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조정의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 해보면 될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신테카바이오라는 이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일단은
뭐 요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단순히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논하는, 임상을 논하는 기업들보다는 네. 새로운 기술과 좀 합쳐졌을 때 어느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를 접목을 해서 네. 이 신약 개발을 하는 후보 물질을 그 어느 기업보다 지금 빠르고 많게 이 표본을 지금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러한 이 미국의 제약사들이 네.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뭐 규제 완화, 뭐 정부의 지원 이것도 있었지만 AI를 통한 후보 물질의 선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 널려 있는 방식으로 하면 약 10억 개의 후보 물질을 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AI는요 1,000만 개, 네. 1,000억만 개를 한 번에 이제 후보 물질을 골라서 후보 물질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배에 가까운 이 표본의 양과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전통 제약사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신테카 바이오와 같은 제약 플러스 AI 쪽 관련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의료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뭐냐면 루닛, 네. 그리고 뷰노, 그리고 JLK. 그들이 사실 지금의 주가를 버텨줄 만한 실적이 바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보다는 6개월 뒤, 네. 그리고 6개월 뒤보다는 1년 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 재무제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테카 바이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가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로 바로 가지 않고 이 손절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00원 이탈 시 손절을 꼭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오늘 종가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부터 저는 1차적인 목표는 20,000원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 더 쏠려준다라고 하면 저는 20,000원 전 고점 충분히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요. 20,000원 그리고 25,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높게 잡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혼란스러운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 거래되면서 2,606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네요.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919선에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기관 6,0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좀 해줬네요. 518억 원 매수세를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수급의 변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좀 만드는. 어제도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00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또 많은 금액의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굳이 그런 쪽을 공략하기보다는
코스피가 어렵지만 코스닥은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또 탄력을 받고 있죠. 지금 1% 넘게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네. 어제 글로벌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네. 지수가 좋아요. 지수가 좋은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 피난처로 2차 전지를 찾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됐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찾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신 가격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르겠지만 만약 없으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조금은 빠른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와 지금 제약 바이오주 모두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2차 전지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오늘 반등을 좀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상승을 다시 또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8월 10일에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MSCI 지수 편입 네. 일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으로 수급의 변동성이 사실은 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에게는 좀 따라다닐 만한 이제 속도감으로 이제 흘러가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거든요.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밀리거나 네. 또 이제 안 오를 것 같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버리거나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이 지수 편입 앞두고는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저는 손절을 걸고 매매를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러한 지금의 변동성보다는 지수 편입 전후 변동성이 조금 더 완만해질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단은 2차 전지주와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주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경우에는 MSCI 지수의 편입 전후를 두고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양상조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어제보다는 빨간불을 켜낸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과 의약품, 종이 목재 업종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과 제약, 유통 업종에서 상위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쳤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8월 약세장 리스크는 불가피할지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순환매 장세 대비가 필요하고요. 하반기 실적 기대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섹터보다는 기업을 보자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오늘 저는 확실하게 좀 정했습니다. 어떻게 네, 정하셨나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네. 만약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밀렸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따라 밀렸다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강하게 네.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또 오히려 1% 넘게 지금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네. 보였잖아요. 일단은 지수보다는 네. 결국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앞서서도 오늘 섹터 이야기를 드렸을 때 돈이 어디로 가는지 네.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네. 저는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달은 결국 이제 돈이 지금 빠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서 따라다녀야지만 지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주보다는 일단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또 오랜만에 매기세가 들어온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일단 초전도체라고 하는 강한 네. 테마가 이번 주에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 그들은 실체도 없고 네. 실적도 없고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실이 나거나 밀렸을 때 뭐 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된다라거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뚜렷한 전략이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하시더라도 실적과 성장성을 좀 같이 내포하고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할 섹터도 또 제약 바이오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를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역시도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룹주와 그룹 이쪽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죠? 맞나요? 어느 일단은 정도는 있을 것 말씀을 같습니다. 네, 드릴게요. 네.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기 시세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단기적인 시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테카바이오처럼 네. 의료 혹은 제약 플러스 AI 쪽이 붙는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 괜찮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체크를 하고 네. 적극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처음에 비만이라든지 당뇨 네. 때문에 굉장히 핫했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 펩트론인데,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돼버리면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 비만율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쪽에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좀 보고 싶으시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만은요, 이 미국은요, 네. 비만 치료제가 없어서 못 판다 그래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 기술 수출 애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의 외형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실 분들은 저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펩트론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이게 왜 없을까요? 그러냐면 네. 미국의 몇 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팔릴지 모르지만 네. 지금 시장이 가장 큰 쪽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가서 팔기에는 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확실함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야 그것을 조금 더 효과를 좀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재료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그 역할을 네. 하는 이 물질을 좀 공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는 펩트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에서 네. 이틀 전이었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사실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서도 이제 한미약품이 거론되긴 하지만 북미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펩트론이 네. 그나마 가장 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나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바이오 업계를 또 살펴보면 약가 압력도 있고 또 인수 제동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네.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약가 인하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악재를 덮을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사실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더 많은, 그러니까 네. 짙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까 네. 가격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그래도 그 가격
때는 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좀 붙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제약바이오 뉴스 악재에 우리나라 시장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네. 여기서 밀리면 네. 그러면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악재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너무 크게 반응하지는 말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짚어드렸던 내용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컴투스는 현재 저평가 구간입니다. 하반기에 신작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내일의 승부수는 제약 바이오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